자,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중등 교육 로드맵, 진도 계획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반 계열, 이과 계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A반 계열은 아시다시피 A 뿔뿔, A 뿔, A0, A 마이너스 이렇게 반이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속도를 빠르게 진행을 하는 빠르게 진행해야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왜냐? 이과 계열 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죠? 기하 벡터까지 가야 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B반 아이들은 못하는 아이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B반 아이들은 느리게 꼼꼼히 가게 됐을 때 A-나 A0반 학생들보다 내신 성적이라든가 성취도가 훨씬 더 높은 학생들이 많아요. 대신 그 친구들은 꼼꼼히가 느릿느릿 꼼꼼히 가야 된다. 반복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A-반이나 A0반 학생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성취도는 그 친구들보다 좀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느릿느릿 가거나 너무 꼼꼼히 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답답해서 수업 시간에 졸기도 하고요. 엄청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 빠르게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한다는 뜻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내용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수업 내용을 이렇게 가고 여기를 생략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생략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아니라 이 부분을 학생들이 스스로 메꿔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는 거죠. 문과 학생들은 이렇게 계속 중첩시키면서 나가야 돼요. 중첩시키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느리게 나가기 때문에 실력이 떨어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취도는 또는 시험 결과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점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래 차트에 제시되고 있는 진도표는 A 뿔뿔반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차트고요. 그러니까 A 뿔이나 A0나 A 마이너스 반들은 종료 시점들, 종료되는 과정들, 이 부분이죠. 종료되는 과정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 뿔뿔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A 뿔이나 A0, A 마이너스 반들은 그거에 비해서 한 과정씩 좀 적게 끝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진행을 하면서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 하나를 제가 정리하고 갈게요. 아니 좀 빨리 하고 반복하자. 두 번, 세 번 보자. 두 번, 세 번 보자. 두 번, 세 번 보자.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수학교육에서 반드시 피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많은 수학교육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학생들은 두 번, 세 번 본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탄탄히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한 번 볼 때 대충 쉬운 것만 이렇게 봐요. 두 번 보면서 어려운 걸 보겠다. 심화 문제를 보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말도 안 되느냐면요. 학생들은 이때 어떤 그 용어에 대한 어떤 쉬운 개념, 용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익숙해지죠. 근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두 번 볼 때 이 용어에 대해서 익숙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안다. 다 알아. 막상 심화 개념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심화 전략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안다에 묻혀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망하냐? 이미 풀 줄 아는 거. 쉬운 것은 즉 풀 줄 아는 것. 풀 줄 아는 문제는 여전히 잘 풀고 여전히 잘. 모르는 문제는 여전히 못 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못 풀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럼 어머님들 어떤 일이 벌어지시는 줄 아세요? 이런 경우가 되면 어머니들 어떻게 대처하냐면 얘가 왜 이렇게 모르는 문제를 계속 못 풀지? 혹시 처음에 잘못 배웠나? 다시 여기로 또 돌아가. 이 부분을 무한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상만 가지고 1년 공부했어요. 수상만 4번 봤는데도 여전히 모르는 문제는 계속 몰라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럼 fx 수학 방식은 뭐냐면
자, fx 수업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지울 테니까. fx 수업 방식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한 번 볼 때 꼼꼼히 완벽히 최대한 완벽하게, 물론 완벽하게 보려고 해도 좀 로스되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완벽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두 번 만약 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건 주로 내신 심화나 또는 특강 때 실력 연습 문제를 풀 때, 여기 있죠? 실력 연습 문제를 풀 때, 내신 심화나 특강 때 실력 연습 문제를 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미 꼼꼼히 완벽하게 봤잖아요. 네. 이때는 뭐라는 거냐면 빠진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빠진 부분 채우고 약한 부분을 강화시키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방법, 일반 다른 학원들에서 하는 방법하고 완전 다르죠, 그죠? 저희는 그러니까 한 번 볼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한 번 볼 생각. 두 번 볼 때는 그 약한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하겠다는 거지. 아시겠죠? 이게 FX의 노하우자 FX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서 전 10년 동안 매번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니 두 번, 세 번 봅시다. 저도 어머님들이 하도 요구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질 때도 있었는데 수학교육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겪는다는 거죠. 네, 절대 이런 방식으로 저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A 뿔뿔반 진도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지울게요. 자, 이해되셨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 뿔뿔반 진 차트를 아래를 좀 보시면 약간 특이하죠? 극심화 과정? 이게 뭐지? 중1, 2, 3? 우리 애들은 1, 2, 3 끝났는데 자, 이게 뭐냐면 초등 버전으로 심화 끝낸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등에서 심화까지 끝났다 하더라도 기본 개념 정도를 끝냈다라고 저희는 인정하겠다는 거고요. 심화는 무조건 FX 버전으로 갑니다. FX 버전, 중등 버전으로 간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FX는요 프랜차이즈 학원이 아니라 뭐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학원이 아니라 3년치 이렇게 쭉 3년치 플랜을 가지고 끌고 가는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쯤 가서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때 가서 아이가 왜 이렇게 못해요 라고 말했을 때 얘는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심화가 엉망이어서, 아니 그럼 엉망이면 새로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저희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끝난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심화는 FX에서 중등 과정은 다 새로 하겠다. 됐죠? 근데 A 뿔뿔반 같은 경우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중 1, 2, 3 과정을 묶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됐죠? 그러면 또 하나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뭐지? 이게 왜 수상화가 동시에 나가나? 네, 맞습니다.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상이 끝나고 나면 수하를 나가는 게 아니라 중간쯤에 수하를 나가게 돼요. 그럼 수상이 끝나면 수원 진행하고 수원이 끝나면 미적분, 이게 저희가 계열성 있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면요. 수원은 미적분 기초, 그러니까 이게 이과 미적분이에요, 어머님들. 이과 미적분의 기초 지식들이 여기에 포함된 내용들인 거예요. 예, 삼각함수, 지수로그 함수, 수열 이런 내용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투는요, 문과 미적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과 미적분. 네. 그러면 수원이 끝난 다음 수투가 끝나고 나서 미적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미적분을 하기 위한 어떤 기초 지식들을 애들이 많이 까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적분 수업 시간에 다시 이분을 처음부터 다시 리뷰한다. 이렇게 하면서 공회전이 엄청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계열성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수원과 미적분이 계열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수투는 문과 미적분이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 가서는 이과 미적분과 문과 미적분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예를 들면 여기서 미분 나갈 때 여기서도 미분이 나가면서 서로 상호 보완되고 강화되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FX의 어떤 매력적인 특징인 것이죠, 이것도.
자, 그러면 저희가 좀 이 시수를 한번 계산해 볼 텐데요. 왜냐면 어머니들이 맨날 저한테 와서 몇 개월에 끝나 이런 질문들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자, 그 몇 개월에 끝나요? 라는 얘기를 한번 제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그냥 뭐 반과 상관없이 3개월 단위로 5개월 단위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어떻게 나갈 거냐면 정석 단원 기준, 정석 단원수 곱하기 빠른 반은 1.8 곱하시고요. 느린 반은 2.5 이렇게 곱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그냥 수업 횟수예요. 이게 수업 횟수예요. 이게 는 수업 횟수. 저희가 수학학원이잖아요. 네. 정확하게 설명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정석 단원이 만약 17단원이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2회 수업을 잡는다. 라고 보시면 그러면 얼마인가요? 34회 정도 수업이면 네, 한 과정이 끝난다. 이게 한 과정. 물론 과정마다 단원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17단원 기준으로 봤을 때 34회면 끝난다. 그럼 34회면은요. 34회면 주 2회씩 수업한다면 17주 소요되고 17주는 한 달을 4주 기준으로 봤을 때 5개월 최대 5개월 4개월 4, 46, 4, 5, 20이니까 4, 46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fx가 느린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4개월에서 주 2회 수업했을 때 그럼 주 3회 수업하면 저희는 그럴 리 없습니다. 주 3회 수업하면 훨씬 뭐 3개월 안에도 끝나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일반 학원들하고 비슷한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수업을 진도가 느리다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는 정확하게 수업 횟수 기준으로 시수를 잡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그 달에 막 추석도 끼고 모두 껴서 봤더니 수업을 4번 빼먹어야 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4번 정도 빼먹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맞추기 위해서 뭐 3달을 맞추기 위해서 선생님 혼자 진도를 나가. 애들은 몰라. 어쨌든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단원 평가라던가 심화 테스트에서 엉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진도를 정확하게 나갈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전체적인 큰 로드맵을 보시라는 거죠.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를 보지 마시고 FX 학생들은 입학 테스트를 해서 들어왔을 때 초반에 예비 중1 때부터 예비 중1 때 이미 3년치 플랜을 잡고 갑니다. 3년치 플랜. 3년치 플랜을 이렇게 다 잡고 가요. 그게 지금 현재 A뿔반이 이렇다는 뜻인 겁니다. 됐죠? 그럼 좀 살짝 결론부터 볼까요? 어쨌든 3학년 11월까지 가면 11월서부터 이제 기하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미적분이 이때쯤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과 수학 기준으로 다 끝나는 거잖아요. 특이한 부분은 확률 통계 같은 경우에는 중3 요거는 언제 끝나냐면 요거는 중3 여름방학 때 과정이 끝나요. 됐죠? 네, 중3 여름방학 때 확률은요 사고력이 중심이 돼 있고요. 통계는요 지식이 대부분인 어떤 아주 특이한 좀 과정이에요. FX에서는 확률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좀 많이 해줄 거고 통계는 고등학교 내신 때 가서 또 집중적으로 또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되기 때문에 좀 약하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저희가 과정 전체를 통해서 정석 연수 문제는 수업 중에는 진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정규 수업 중에는 진행을 안 하고 특강으로 여름방학 특강으로만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건 또 왜 이런가요? 왜 그런 거냐면 실력 정석으로 나가잖아요. 저희가 2차 실력 정석 연수 문제에는 심지어 논술 문제 그 다음에 수능의 킬러 문제들 거의 모든 애들이 틀리는 문제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1단원 끝내고 이걸 바로 푼다? 네,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 선생님 혼자 다 풀어주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적어도 수상 연습 문제를 1단원을 풀기 위해서 수상 과정이 끝나서 뭔가 이론을 탄탄히 안 상태에서 1단원을 다시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7, 8단원에서 배운 이론을 가지고 1단원을 접근했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 킬러 문제를 푼다는 건 뭐냐면 이미 과정이 끝난 고3들 대상으로 낸 문제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을 가지고 얘네들은 그 단원이 거기에 관련됐다고 해서 1단원 끝나자마자 그걸 푼다? 예.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FX의 방식을 잘 기억해 주시면 FX는 여름방학 특강으로 진행하고 수상이 끝나야만 수상 연습 문제를 진행한다. 네, 이것도 FX의 특징이 되겠죠. 1학년 때는 자유학기제죠. 자유학기제. 이 자유학기제 어머님들 많이 골치 아프시죠? 예. 자유학기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압박이 좀 덜합니다. 어느 학교는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통째로 시험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신에 대한 압박이 없기 때문에 선행 진도를 좀 부지런히 나갈 수 있네요. 선행 진도. 시간에 대한 여유가 있으니까 선행 진도를 좀 빠르게 나갈 수 있겠다. 됐죠? 그리고 2학년 때서부터는 내신에 대한 압박이 심합니다. 내신 압박. 그러니까 속도가 조금 느려져요. 그죠? 그러다가 3학년 가면 11월에 학사 일정이 끝나요. 거의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말고사가 11월에 끝나요, 그냥. 그러면 11월 둘째 주부터는 올 선행을 진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속도를 빠르게 낼 수 있습니다. 주 3회 선행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FX 수학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앞부분에 조금 느리게 나가다가 앞부분에선 느리게 나가다가 느리게 꼼꼼히 나가다가 그죠? 뒤로 갈수록 이제 빠르게 나갈 수 있다. 이건 왜 이런 건가요? 이미 앞에서 탄탄히 다져진 이론들을 바탕으로 이제 빠르게 나갈 수 있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수도 이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A뿔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A뿔반이니까 A뿔반 어머니도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A뿔반 같은 경우에는 기하 벡터를 요 기하 벡터를 선택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언제? 예, 요때 가서. 그러니까 11월 둘째 주 이후에는요. 주3회 선행 나갈 뿐만 아니라 예, 정규 수업 시간에도 특강이 이루어져요. 정규 특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방학이 아닌 정규 특강이 이루어지면서 선택적으로 어떤 친구들은 주 5회 나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그죠? 그럼 A뿔반은 기배까지 정규 수업에서 끝나는 거고 A뿔반들은 기하 벡터를 선택적으로 끝낼 수 있는 거고요. A0반들은 미분까지만 정규 수업에서 끝나고 적분은 선택적으로. 근데 사실상 선택적으로라고 말하지만 학생들이 거의 다 그 선택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분까지만 끝나고 적분은 선택적으로. A-반은 미적분 과정 자체를 선택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머님들은 뭐 우리 친구가 A-반 학생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 자기가 잘 알잖아요. 자기 딸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적분까지 속도를 내기 어렵다 판단되시는 어머님들 계세요. 그러면 굳이 3학년 때 미적분을 안 하셔도 좋다는 거예요.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1학년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적분 과정은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고2 2학기 때 하거나 고3 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하셔서 끝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 어쨌든 중학교 끝날 때 고등학교가 이제 다 끝나겠다. 선택적으로 다 들을 수 있게끔 시스템이 다 짜여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요 정도면 어머님들께서 A뿔반 계열의 로드맵은 어느 정도 숙지되셨을 거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